안녕하시모니까. 제론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9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전 10시 52분입니다. 제가 두 개의 책을 나란히 나타냈는데요. 이 책은 미적분학 책이고요. 이 책은 물리학 책입니다. 이 책은 영문법 책이고요. 이 책은 진짜 영어 책입니다. 이거는 수학 책이고요. 이거는 물리학 책인데, 이거를 영어로 따진다면 이 수학 책은 영문법 책에 해당하고요. 이 물리학 책은 진짜 영어 책입니다. 영문법 책으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도요, 진짜 영어 책을 읽지 않으면 그 영어 못 써먹습니다. 이 수학을 영어의 영문법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물리학은 진짜 영어입니다. 영문법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진짜 영어책을 읽지 않으면 그 영어 못 써먹습니다. 이건 수학책인데요. 이 수학책에서 exponential decay를 찾아보면 11번 나오고요. radioactive decay를 찾아보면 5번 나옵니다. 제가 radioactive decay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한번 나왔고요. 여기에 예제도 있는데요. 이 페이지에 radioactive decay 그래갖고 수학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carbon dating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 수학책에서 radioactive decay 방사선 붕괴를 배우고요. 이 수학책에서 방사선 붕괴를 배워서 방사선 붕괴가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실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못 풀어요. 결론은 못 푼다고. 이건 물리학 책입니다. 이 책은 물리학 책입니다. 이 책에서요, radioactive decay 검색해보면 23번이 나온대요. 여기서 몇 번 더 검색해보면 mass change in radioactive decay,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보면 뭐 알파 디케이 이런 것도 나오고요. 감마 디케이, nuclear reaction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수학책에서 방사능 붕괴 또는 방사선 붕괴를 배워도요, 이거를 실제 물리학책에 적용하려고 해보면요, 문제 안 풀립니다. 여기 Natural Radioactivity, 자연 방사능 뭐 이런 건데요. 이 수학책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로 사용하려고 여기에 적용해보면요, 안 풀립니다. 실제 문제에 적용을 못한다고요. 왜 문제가 안 풀리냐 그러면요, 이 수학책은 영문법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정보가 빠져 있습니다. 물리학적인 결정적인 정보가 빠져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론을 배우더라도 실제 문제를 못 풉니다. 이 수학책은 영문법 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물리학 문제를 풀어보면 거의 안 풀립니다. 이거는 위키피디아 문서이고요. 뉴욕 유니버시티, 뉴욕 대학교, 이 부분을 간단하게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뉴욕 유니버시티 is a private research university in New York City. 뉴욕 대학교는 뉴욕시에 있는 사립 연구 대학이다. Chartered in 1831 by the New York State Legislature. 뉴욕 주의 입법부, 뉴욕주의 입법부에 의해 1831년 Chartered, 차터라는 말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요. 비행기를 전세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비행기나 배 이런 선박을 전세로 빌리는 것도 차터라고 하고요. 대학이나 어떤 기관을 인가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주의 입법부에 의해 1831년 인가되었다. 뉴욕 유니버시티 was founded in 1832. 뉴욕 대학은 1832년에 설립되었다. 중간에 건너뛰고요. 뉴욕 University has become the largest private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by enrollment. 뉴욕 대학교는 by enrollment, 등록자 수로 미국에서 largest private university, 가장 큰 사립대학교가 되었다. With a total of 51,848 enrolled students,
전체 등록 학생 수가 51,848명이다. including 26,733 graduate students. 학부생이 26,733명이고 and 52,115 graduate students. 대학원생이 25,115명이고 in 2019 2019년 당시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뉴욕 대학교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관련 없습니다. 이거는 뉴욕 대학교 홈페이지인데요. 제 조카가 여기에 교수로 있습니다. 수학 교수요. 저희 큰 누나와 제가 나이가 20살 이상 차이 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큰 누나 딸 2명을 함께 수학과 영어를 과외시켰었는데요. 그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기 전에 재수 삼수할 때고요. 큰 누나 딸들은 중학교 입학해갖고 영어와 수학을 처음 배울 때인데요. 그러니까 진료 둘을 제가 동시에 과외를 시켜줬는데요. 그때 가르쳤던 게 영어와 수학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의사가 됐고요. 다른 하나는 이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수학 교수로 있습니다. 동생이 수학 교수가 되었는데요. 동생이 이제 수학과 졸업해갖고 미국으로 유학 가갖고 수학 교수가 되었는데 얘가 유학 가기 전에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진료가 입학 서류를 보낼 때 그 커버 레터라 그래갖고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그 자기소개서에 삼촌한테 어릴 때 수학 배웠고 거기에 굉장히 감명받아서 수학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적었다고 저한테 말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이 조카들 수학 가르칠 때요.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수학을 배워도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제가 가르치지 못했었고요. 뭐 아무 쓸모없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도 교수가 되었으니까. 그런데요, 순수 수학 그 자체는요, 영어로 따지면 영문법 같은 거라서요. 물리학이나 아니면 공학이나 이런 걸 배우지 않으면 거의 쓸모없습니다. 그래도 밥 벌어 먹고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그 교수가 된 진료가 의사가 된 언니보다 공부를 훨씬 더 잘했었는데요. 공부 못하던 언니는 의사가 됐고요. 공부 잘하던 동생은 수학 교수가 되었는데요. 제가 그 진료한테 수학자가 되라고 말한 적 없고요. 지가 수학 좋다고 수학 선택한 거 어떡합니까? 제가 막을 수는 없었고요. 자기 선택입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미분기학 텐서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고요. 97 그린 티어렘 9 First Moment 1 Perimeter of an Ellipse 더보기를 누르고요. 다운로드 Current Video Source Code 이 링크를 누릅니다.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은 098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디렉토리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Geometry Tensor Calculus 098 area.cpp area.txt 두 개의 파일을 열고요. Ctrl B 이 area.cpp에서 2024년 2월 29일로 변경합니다. 제가 동영상 촬영하기 전에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들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Ctrl N 하고 여기에 PDF북을 끌어 놓습니다. 이 책은 토마스 스켈큐러스 Early Transcendental이고요. 이 책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면 챕터 6 Applications of Definite Integrals 섹션 6.6 Moments and Centers of Mass 이 섹션에 여기에 있는 이론을 이 페이지에 있는 이론을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이 이론을 읽지 않으면요 아무리 공식을 외워도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이론을요 자기가 직접 손으로 유도해 봐야 합니다. 이걸 유도해 보지 않으면 아무리 공식을 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example 1 이 문제를 이전 동영상에 이어 계속 풉니다. 옆으로 나란히 정렬했고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놓고요. 섹션 6.6 Moments and Centers of Mass에서 페이지 407 example 1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앞 동영상에서 읽어봤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면서 바로 문제를 풀어본다. void solve example 1 double integral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요. 위로 올라갔어요. 이 문제를 여러가지 방식으로 풀어본다. 제가 앞 동영상에서요, 똑같은 문제를 고딩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이 고딩 방식으로 풀 때 질량 중심을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고딩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고요. 제가 이거 동영상 촬영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중딩 방식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중딩 방식으로 푸는 거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 문제를 면적분으로 풀어봅니다. 더블 인티그럴로 풀어봅니다. enum underscore x underscore y 세미콜론 하고요. 오로 x, y는 OP알파 2입니다. 두 개의 변수를 선언했고요. 이 문제에서 델타가 밀도이고요. 오토 덴시티는 3.0 단위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입니다.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이런 거를 설명드렸는데요. 이거는 first moment of mass 1차 모멘트입니다. 1차 모멘트는 시그마 R에 이게 그냥 R이 아니고 바를 써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자가 너무 작아서 바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이제 바가 보일 겁니다. 다시 축소하고요. sub k, m sub k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알바 sub k가요. 매스 엘리먼트의 중심에서 회전축까지의 거리입니다. 이거를 인티그럴로 나타내 보면요. 역시 알바에다가 dm입니다. 여기서 이 알바는요. the distance from the center of the mass element dm to the axis of rotation입니다. 이 알바는 질점 dm의 중심, 이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에서 to the axis of rotation, 회전축까지의 거리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다 틀립니다. m, y는 이번에는 이거를 더블 인티그럴로 계산합니다. 중심축까지의 거리 알파를 여기다 쓰고요. dm은 밀도에다가 면적으로 면적분합니다. 이게 나중에 선적분이 될 수도 있고요. 부피적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식을 한 번 더 써보면요. 이 알바가 회전축까지의 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my는 1차 모멘트인데 y축에 대한 1차 모멘트이고요. y축까지 거리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y축까지의 거리는 x입니다. 그래서 이 알바는 x가 되고요. da는 dx, dy가 됩니다. 이 dx, dy가 면적이고요. 면적에다가 밀도를 곱하면 dm, mass element가 되고요. 이 x는 회전축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회전축을 y로 보는 겁니다. 이 y축이 회전축이라고 생각하면 요 질점에서 거리가 x입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mx는 x축에 대한 1차 모멘트이고요. 여기 아래에서 그림을 보시면 요 질점의 중심에서
x축까지의 거리는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이 문제 아닙니다. 이 문제 아니고요. 질점의 중심에서 x축까지의 거리는요, y입니다. y. 그래서 이거는 MIT y입니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오토 my는 cna 인티그럴 합니다. my는 y축에 대한 1차 모멘트는 x축까지 거리이고요. 그래서 x 곱하기 여기 density가 와야 합니다. density 이고요. 이 그림에서 x는 0에서 1까지 변하고요, 0.0에서 1.0까지 변하고, 이거는 x 리미트입니다. 이 y 한계는요, y가 0일 때 이 아랫부분이고 상하는 2x입니다. 그래서 터플 하한이 0.0이고요 상하는 2 곱하기 x,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거는 while limit이고요. 우리는 while limit에서 하나의 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 1, 하나의 값을 받겠다 하면 바 1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걸 좀 정리하고 적분 순서는 dall underscore x underscore y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를 복사했어요. 붙여놓고 이번에는 mx 하고요, x축에 대한 1차 모멘트는 질점의 중심에서 x축까지의 거리는 y입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재미삼아 질량을 계산해 봅니다. 질량 m은 density를 p적분 함수로 적분하면 질량이 나옵니다. 오토 cm은 array my에다가 m을 나눠주고요, mx에다가 m을 나눠줘야 합니다. 앞에 오는 게 xcm이고요, 뒤에 오는 게 ycm입니다. std, cout, cm은 cm, cpg, ndl 명령줄 프롬프트를 열고요, cd 089 green theorem clang++ std c++20 area.cpp ltbb12oc.exe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세미콜론을 빼먹었습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clsc 해보면요, 여기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앞에 문제를 잘못 표시했는데요, 이 ellipse는 disable 하고 solve example 1 코딩 이거를 활성화하고 다시 빌드 합니다. clsc 해보면요,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example 1 코딩을 풀었고요, 이 결과와 더블 인티그럴을 사용한 결과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지금까지 더블 인티그럴로 문제를 풀었는데요, 더블 인티그럴의 장점은요, 우리가 지금 면에 대해서 질량 중심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면에 대해서 질량 중심을 계산할 때는요, 더블 인티그럴 쓰는 게 식이 가장 간단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 경우에 밀도가 xy, x좌표와 y좌표 모두에 대해서 이 밀도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x에 대해서 변할 수 있고 y에 대해서 변할 수 있고요. 식도 가장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이거를 복사하고요, 지금부터는 1차 적분을 이용합니다. 동일한 문제인데요, 싱글 베리어블 인티그럴을 사용합니다. 복사하고요, 여기다 붙여놓고
단일 변수를 이용해서 이 면적분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식이 복잡해집니다. 일단 원리를 먼저 설명드리고요. 1차 모멘트는 인티그럴 알파에다가 DM은 질점을 나타냅니다. 이 식에서 알파는 the distance from the center of the mass element dm to the axis of rotation. 질점 DM의 중심에서 회전축까지의 거리, 질점 DM의 중심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식을 복사해서 아래에 붙여놓고요. Y축에 대한 1차 모멘트를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복사해 오고요. Y축에 대해서 1차 모멘트를 계산할 때요. 이 DM은 델타 DA로 나타낼 수 있고요. 제가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는데요. 이 식을 다시 한번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놓고요. DA는 Y dx가 될 수 있고요. 이 식을 다시 한번 복사했어요. DA는 X dy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질점의 중심에서 회전축, 이 경우에는 Y축이 회전축이 되고요.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X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dx가 x가 변수로 작동합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x가 0에서 1까지 변함에 따라 이 질점의 중심좌표에서 회전축 y축까지의 거리는 x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요. y가 변합니다. y축을 따라 dy가 변할 때는요. 요 사각형이 mass element이고요. 이 mass element의 중심에서 회전축 y까지의 거리는 x의 하한, x의 상한, 상한과 하한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알파가요 2분의 1 x 1 x 2 여기에서 x의 하한과 상한의 중심 2분의 1 이 값을 알파의 값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y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요. y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x의 상한은 1이고요. x의 하한은 y가 변함에 따라 함께 변합니다. 요 질점의 중심에서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요 알파로 책정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x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이 식을 다시 가져오고요. 이 식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처럼 da에다가 y dx를 쓸 수도 있고요. da에다가 x dy를 쓸 수도 있습니다. dx가 변할 때 x축을 따라 변할 때 x축까지의 거리는 질점의 중심에서 x축까지입니다. x가 변할 때 질점의
중심에서 x축까지의 거리는 y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요, 알바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x자리에다가 y가 들어가고요, x자리에 y가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x축까지의 길이는 y축에 따라 적분을 하기 때문에 y값이 함께 변합니다. 이럴 때는 알파 자리에다가 y를 써주면 됩니다. 이게 확실히 안 와닿으면요, 이 방법을 안 써도 됩니다. 앞에 쉬운 면적분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하고 싶지 않았었는데요,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P적분 함수의 알바의 개념을 매스 엘리먼트 DM의 중심에서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강조한 이유가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그림에서 dy가 변할 때요, 질점은 요 사각형입니다. 요 사각형에서 1은 x의 상한이고요, 이거는 x의 하한이 됩니다. 요 질점의 면적을 표현하려면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이거를 복사해서요, x자리에다가 붙여놓고 x2가 상한이라면 하한 x1을 빼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요게 면적이 됩니다. 대칭성의 원리에 따라, 무슨 원리요? 대칭성의 원리. 대칭성의 원리에 따라 여기다 붙여놓고요, x자리에다가 y2, x1자리에다가 y1 이렇게 수정해주면요, 이 식은 정리해보면요, 여기에 알바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식을 정리해보면 2분의 1이 앞으로 뽑아져 나오고요, 이거를 잘라서 1위로 가져오고요, x의 제곱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제곱이 들어가야 하고요, 이거는 빠집니다. 여기에서도요, 2분의 1이 앞으로 빠져나오고요, 이 부분을 앞으로 가져오고요, y2의 제곱, y1의 제곱, 이런 괴물 같은 식이 됩니다. 이 책에 보면 여기에 공식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식, 요 m을 제외한 요 부분입니다. 이런 괴물 같은 공식을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 방식에서 단점이 뭐냐 그러면요, 이 경우에는 밀도가요, x의 함수가 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델타가 y의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델타가 x의 함수가 될 수 있고요, 제가 여기에 y를 잘못해서 삭제를 했는데요, 이거를 복사해서 이 경우는 델타는 y의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x는요, y의 함수로 표현해야 하고요, 이 y의 제곱은요, x의 함수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도 x의 함수가 되어야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y의 함수가 되어야 하고요, 이거는 y의 함수가 되어야 하고, 이거 같은 경우 y는 x의 함수가 되어야 합니다. 식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 알고리즘을 쓸 필요가 없고요, 앞에서 더블 인티그럴 이 공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밀도는 x와 y의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더블 인티그럴로 계산하는 게
밀도가 xy의 함수가 될 때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식 자체도 직관적이고요. 이거를 굳이 아래에서처럼 일변수로 변환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단점이 밀도가 y에 대해서 변할 때는 이 식을 사용할 수 없고요. 이 경우에는 단점이 밀도가 x에 대해서 변할 때는 이 식을 사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식과 이 식은 실수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식에서요, y2 상한 빼기 y1 이거를 묶어줘야 하고요. 여기에서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x2 상한 빼기 x1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거를요, my dx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거를요, my dy 그리고 이거를요, mx dx 이거를요, mx dy 이렇게 표기합니다. 오토 my dx는요, 여기서 그림을 다시 보면요, cn의 인티그럴 세미콜론 하고요, my dx 이 식을 기술하면 됩니다. 피적분 함수가 이겁니다. 그래서 x는 0에서 1까지 변한다. 그래서 0.0에서 1.0 이거는 x 리미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dx에 대해서 적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my dy를 기술합니다. 오토 my dy는 cn의 인티그럴 하고요, 세미콜론 하고 이 식에서요, y가 변합니다. 0에서 2까지. 그래서 0.0, 2.0 이거는 y 리미트입니다. std cout my dx는 my dx cpg ndl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mi dy and l mi dx나 mi dy나 두 값이 같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mx dx를 계산해 봅니다. 오토 mx dx는 cn의 인티그럴 하고요, 세미콜론 하고 그 다음에 x는 0.0에서 1.0까지 변하고요. 이거는 x 리미트 이고요. 오토 mx dy는 cn의 인티그럴. 이번에는 이 식을 적분합니다. 이 식은요, 이 그림에서 y는 0에서 2까지 변합니다. 0.0에서 2.0 이거는 y 리미트입니다. 여기에 세미콜론 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mx dx, mx dy, mx dx, mx dy 이 두 값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계산했다면 이 두 값은 같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m은요 질량인데요 density 곱하기 면적입니다. 면적은 1입니다. 밑변 1 높이 곱하기 2 나누기 2분의 1은 면적은 그냥 1.0이고요. 오토 cm은 array m y dx 나누기 m이고요. mx dy 나누기 m 이렇게 하면 질량 중심이 계산되고요. SED, Cout, CM은 CM, and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다시 빌드 했고요. 우리가 뭔가 안 했나 봅니다. X가 선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로 올라갔어요. 여기서 오토 X는 우리가 1차적 분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써주면 되고요. 오토 Y도 1변수적 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해봅니다. density를 정의를 안했다 그러네요.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뭐로 density는 3.0입니다. 이 문제에서 밀도는 3g/cm 제곱이니까 3.0 맞고요. 다시 빌드하면 CLSC 우리가 값을 출력을 안했네요.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CM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합니다. CLSC 해보면요 앞에서 풀었던 방법과 값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제가 이거는 동영상 촬영하고 싶지 않았었는데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실수하기 딱 알맞고 하등의 도움이 안됩니다. 이 방법 말고도 쉬운 방법 굉장히 많은데요. 가능한 먼저 설명한 더블 인티그럴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세요. 이거는 직관적이고 실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리고 밀도가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변할 때도 모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식이 훨씬 더 좋습니다.